퇴계원 중학교 3학년 친구들, 大家好. 6월 4일 중국어 2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 목표는 교과서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 내용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중국의 일상생활의 문화 차이를 비교할 수 있고 또 그 중에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나라 이름부터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나라 이름을 보시고 각각 어떻게 중국어로 말하는지 한번 다시 복습할게요. 자, 영국은 뭐라고 하죠? 네, 인고, 인고라고 했죠. 인고. 중국은 네, 중국, 중국. 한국은 한국, 한국, 한국. 자, 프랑스 어떻게 말을 했죠? 네, 프랑스는法国,法国, 法国. 네, 인도는 인도, 인도, 인도. 됐죠? 자, 미국은 美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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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国입니다. 자,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메인은 삼성이고 뒤에는 이성이 연달아 오는데 자, 삼성을 발음할 때 팁은 삼성 다음에 바로 다른 성조가 오잖아요. 그러면 삼성은 내려주고 그 연이어서 그 다음 발음의 성조를 이렇게 이어서 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메이궈가 아니라 메이궈, 메이궈, 메이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日本, 日本.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데이브 발음 영상에서 자, 일본을 다른 나라 친구들이 일본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는 이제 중국어 발음을 아니까 이게 르 발음이라는 걸 알죠? 혀를 이렇게 옆모습이라면은 혀를 이렇게 말아서 마누라 발음이었죠. 츠, 르의 르였습니다. 그래서 日本, 日本. 네, 좋아요. 이탈리아는 네, 이탈리, 이탈리, 이탈리 이렇게 말을 했죠. 자, 우리 그래서 저번 시간에 단어를 세 가지 더 배웠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认识, 认识 단어 기억하세요? 我认识你很高兴.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인사할 때 쓰는 표현이었는데 바로 알다란 뜻이었죠. 알다. 认识 알다. 그래서 이게 이 한자가 한국어로 읽으면은 인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너를 인식해서 반가워, 너를 알게 돼서 반가워할 때 이 알다란 뜻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很. 이 단어는 우리 이미 中国很大, 中国很大, 중국 매우 크다라는 발음을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很은 매우란 뜻이었습니다. 중국 매우 크다. 그래서 中国很大 이렇게 매우 아주란 뜻입니다. 그 다음 자, 高兴, 高兴. 高兴 하면은 이게 높을 거에 이게 흥할 흥자거든요. 흥에 취한다, 흥이 높다, 그래서 기쁘다란 뜻입니다. 高兴 하면은 기쁘다, 흥이 난다, 기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낱말 문장들 복습할게요. 자, 한 번씩 읽고 넘어갈게요. 많이 했죠? 네 이름은 뭐니? 你叫什么名字? 你叫什么名字? 나는 유재석이라고 해. 我叫柳在石. 자,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你是哪国人? 你是哪国人? 나는 한국 사람이야. 我是韩国人. 我是韩国人. 자, 만나서 반가워. 认识你很高兴. 자, 너를 알게 돼서 매우 기쁘다. 그래서 만나서 반가워라는 말이라고 했었죠. 다시
认识你很高兴认识你很高兴 나도 반가워 我也很高兴我也很高兴我也很高兴 자, 삼성이 연달아 왔는데 이 매우 기쁘다 앞에서 한번 끊어주라고 했죠. 그래서 我也는 지금 삼성이 연달아 온 거니까 삼성이 연달아 왔을 때는 앞에가 실제 성조가 이성이 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我也很高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빠르게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你叫什么名字?你叫什么名字? 너무 빨랐나요? 실제 중국인들은 이 속도로 발음을 합니다. 그 다음, 我叫刘在石,我叫刘在石,我叫刘在石. 자,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你是哪国人?你是哪国人?你是哪国人? 자, 나는 한국 사람이야. 我是韩国人.我是韩国人.我是韩国人. 자, 만나서 반가워. 认识你很高兴.认识你很高兴.认识你很高兴. 나도 반가워. 我也很高兴.我也很高兴.我也很高兴. 네, 이렇게 좀 빨리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과제 여러분 40페이지 1번은 듣기 부분이라서 선생님이 풀지 말라고 온라인 클래스 밑에 설명에다 이렇게 써 놓았죠. 2, 3번 한번 간단하게 맡아보겠습니다. 자, 2번은 자기소개 글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상징하는 이미지 하나 그리셨나요? 선생님은 살짝 웃는 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지금은 약간 파마를 해서 머리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그려보고 자, 니하오 하면 안녕이죠. 그 다음에 찌아오 다음에 이름 들어가죠. 이름. 그래서 선생님 이름은 강현주니까 찌아오 짱 쉔 이렇게 썼어요. 네. 그 다음에 我是 뭐뭐른 我是 뭐뭐른 자 여기 이름 나라 들어가야 되죠. 선생님은 한국 사람이니까 我是 한국인 我是 한국인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认识你很 너를 알게 되어서 매우 네, 기쁘다고 해야겠죠. 高兴 认识你很高兴 이렇게 썼습니다. 자, 교과서에 나온 해답 버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네, 你好,我叫李娜英,我是韩国人,认识你很高兴. 이렇게 써보시고 여러분의 페이스북 혹은 뭐 카톡 프사에도 한번 중국어로 되게 멋있게 한번 글을 남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자, 한자를 골라 문장을 완성하는 건데, 자, 한번 볼게요. 자, 你叫什么名字?你叫什么名字? 하면은 너 이름이 뭐니?였죠? 자, 그다음 이 한자가 니라는 한자였어요. 너. 그 다음에 叫, 神 이게 멋자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밍자, 밍, 즈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你叫什么名字 이렇게. 찌아오는 뭐뭐라고 부르다 해서 한자가 네 이렇게 썼었어요. 아 여러분 이 한자 스티커는 어디 있냐면요. 교과서 부록에 있습니다. 교과서 맨 뒷장을 보시면은 페이지 143페이지에 한자가 스티커가 있거든요. 거기서 붙이면 되십니다. 자, 你叫, 그 다음에 神, 神은 요 한자가 요겁니다. 什么名字 이렇게요. 你叫什么名字 이렇게.
그다음에 얘는 자, 他是哪国人? 뭔 뜻이죠? 타, 그 혹은 그녀는 나고른, 어느 나라 사람이니? 이렇게 묻는 말이죠. 자, 타, 시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얘는 나라는 한자예요. 어디, 어느. 그 다음에 고, 른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시랑 고어만 찾으면 되겠네요. 뭐뭐이다 시는 한자 찾으셨나요? 유 한자가 들어가십니다. 시 이렇게 나, 고, 나라 국자는 유 한자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他是哪国人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스티커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你叫什么名字?他是哪国人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과서 41페이지 내용을 봐주세요. 자, 오늘은 한국과 중국의 생활 문화 차이를 비교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41페이지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 만화가 하나 있죠. 그래서 중국인 친구 짱웨이가 한국인 친구 대한이 집에 처음 방문을 해서 겪는 문화 차이 에피소드를 살짝 다룬 만화인데요. 얘가 중국인 친구 짱웨이고 얘가 지금 한국인 친구 대한이입니다. 자, 만화를 잠깐 보시면은 자, 지금 짱웨이가 한국에서는 집안에서 신발을 신지 않는구나라고 놀라고 있죠. 중국 사람들은 어, 집에서 신발을 신고 들어갑니다. 대신에 침대 위에서 잘 때는 신발을 그제서야 벗습니다. 서양과 굉장히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입식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선생님도 이렇게 집에 예전에 미국인이랑 중국인 친구를 초대한 적이 있는데 선생님 한국집에 초대한 적이 있는데 둘 다 선생님네 집 현관문을 들어갈 때 신발 벗어야 되냐고 선생님이 땅라 해서 당연하지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온돌이나 방바닥에 앉는 좌식 문화가 발달됐잖아요. 근데 중국은 입식 문화, 의자에 앉는 입식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는 전혀 앉지 않아요. 네. 심지어 중국은 땅바닥이 대리석이나 그냥 차가운 장판이어서 의자에 앉지 절대로 바닥에 그냥 앉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온돌 문화가 잘 발달되어서 바닥이 따뜻하죠. 그래서 바닥에도 잘 앉는데 중국 애들은 절대 바닥에 그냥 앉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식사하는 장면인데요. 지금 딱 보면은 대한이는 밥그릇을 이렇게 식탁에 놓고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데 지금 중국 짱회이는 어떻게 먹고 있나요? 네, 밥그릇을 들고 젓가락으로 먹네요. 자, 중국에서 숟가락은 주로 국을 먹을 때만 써. 이렇게 하고 이게 숟가락을 떠오르는데 숟가락 모양이 어떻나요? 뭔가 우동 먹을 때 쓰는 전용 숟가락 같지 않나요? 네. 이런 차이, 사소하지만 조금 문화가 이렇게 크게 느껴지죠? 차이가. 자, 그리고 어머니가 축의금 어디 결혼식장 가시나 봐요. 그래서 축의금 넣을 봉투가 어디 있더라 하고서 우리가 흔히 명절 때나 경조사 때 쓰는 흰 색깔 봉투를 내밀었죠. 근데 짱웨이가 그 모습을 보고 흠칫 놀라면서 아니 축의금 봉투가 빨간색이 아니라 흰색이라고? 중국에서 흰색은 죽음을 상징하는 색인데 점점점 하면서 되게 난감해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절대 밥은 떨어뜨리지 않네요. 네, 그래서 이러한 사소한 차이를 가지고 오늘 중국과 한국의 문화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보면은 크게 오늘은 음식 문화, 결혼 문화, 전통 의상, 전통 무예에 대해서 한번 쭉 배워볼 텐데요. 자, 프린트가 원래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등교 계약을 하시면은 선생님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오늘은 간단한 노트에다가 필기하시거나 교과서 여백에다가 한번 중요한 내용,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요한 내용을 한번 적어 보시면서 들으세요. 네, 첫 번째. 자, 식기 문화 차이인데요. 자, 한국과 중국의 식기 문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국은 보통 쇠숟가락이랑 쇠젓가락을 쓰죠. 그런데 여러분 중국 거를 한번 보세요. 자, 숟가락은 이렇게 네, 깊이가 있어요. 우리가 우동이나 먹을 때나 쓰는 숟가락을 이렇게 쓰고 젓가락은 되게 두껍죠. 나무 젓가락을 쓰는데 되게 가볍거든요. 이게 보기보다. 그래서 중국은 끝이 넓고 깊이가 있는 숟가락을 씁니다. 그래서 중국 애들은 숟가락은 밥을 퍼먹는 용도로 쓰지 않고 탕을 먹을 때 씁니다. 네, 밥 할 때는 절대 숟가락을 쓰지 않아요. 밥 먹을 때는 이렇게 젓가락을 씁니다. 그래서 길고 두꺼운 나무 젓가락을 쓰는데 이렇게 젓가락이 긴 이유는 뭘까요? 네. 네, 그래서 긴 이유는 멀리 있는 음식도 쉽게 가져다가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길고 두껍지만 가벼운 나무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식사하는 방법인데요. 자, 한국은 밥그릇을 땅바닥이 아니라 식탁에 놓고 이렇게 숟가락으로 국이나 밥을 퍼먹는데 중국 애들은 전혀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밥그릇을 들고 젓가락을 사용해서 거의 밥그릇을 이렇게 입 가까이에 대고 젓가락으로 밥을 거의 밀어 넣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쌀 차이인데요. 한국 쌀은 되게 끈적끈적하죠. 점성이 강하거든요. 근데 중국 쌀은 점성이 없고 되게 쉽게 흩어집니다. 그래서 아예 밥그릇을 입 가까이에 대고 젓가락으로 와구와구와구 약간 넣어서 먹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밥그릇을 들고 먹는데 이렇게 중국인 입장에서 밥그릇을 식탁에 두고 허리를 숙여서 우리가 이렇게 안 그래도 이렇게 밥그릇이 식탁에 있으니까 머리를 숙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머리를 숙여서 먹는 모습을 어떻게 말하면은 "강아지가 사료를 먹는 것 같다. 짐승이 밥을 먹는 것 같다."라고 해서 중국 애들은 이렇게 우리와 같이 먹는 것을 예의 범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대로 한국 애들은 밥그릇을 들고 먹으면은 또 그게 또 안 좋게 보는 경향도 있죠. 이것이 바로 사소한 문화 차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이런 문화 차이가 벌어졌는지 배경을 이해했으니까 상대방의 문화를 볼 때에도 그 문화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네. 우리는 문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식탁 모양인데요. 한국 식탁은 되게 네모난 모양이 많아요. 그런데 중국 식탁은 둥근 모양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유리판으로 된 원형 판 같은 게 있어요. 식당 같은 데 가면은. 그래서 여기다가 공용으로 먹는 반찬을 올려놓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먹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저 멀리 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하면은 손이 닿지 않는다고 일어서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리판을 살살살살 돌려서 이 음식을 내 앞에다 가져다 놓고 이렇게 공용 젓가락이 항상 있어요, 반찬마다. 그래서 그걸로 개인 접시에 덜어서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손님 접대 예절인데요. 자, 우리나라는 손님이 먼저 음식을 먹게 하죠. 그래서 주인이 초대한 손님에게 먼저 드세요라고 하고 그다음에 손님 다음에 주인이 먹고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후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음식을 아주 잘 먹는 게 예의고 다 먹어버리면은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다 먹으면은 음식이 되게 맛있었나 보다라고 주인이 생각하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중국은 반대입니다. 자, 중국은 집주인이 먼저 음식을 먹어요. 자, 집주인이 먼저 음식을 먹는 이유는 왜일까요?
네, 바로 집주인이 먼저 음식을 먹음으로써 이 음식에는 독이 없습니다. 이 음식은 안전한 음식입니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손님으로 하여금 안심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드시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먼저 음식을 먹고 그리고 초대를 받아서 음식을 먹을 때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음식을 남기는 것이 예의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음식을 남기면은 음식이 맛이 없어서 남긴 것 같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음식을 손님이 다 먹어버리면은 주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음식이 모자랐나 보다. 이렇게요. 그래서 음식을 남김으로써 당신이 해준 음식은 굉장히 풍족하고 넉넉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은 음식은 어떻게 하냐고요? 손님한테 주인이 이렇게 남은 음식들을 포장해서 드립니다. 집에 가서 드세요. 이렇게 주는 것이 예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중국인 집에 초대받아서 갈 때에는 음식을 남겨야 되는 거 아시겠죠? 음식을 남김으로써 당신이 준비해 주신 음식은 굉장히 풍족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원형판에 음식들이, 반찬들이 있고, 이렇게 각각 음식마다 이렇게 공용 젓가락이나 숟가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용 젓가락으로 음식 반찬을 덜어와야지 개인의 젓가락으로 이렇게 덜어오면은 굉장히 무례하고 위생적이지 않는 행위입니다. 자, 그다음에 결혼 문화로 가겠습니다. 자, 한국과 중국의 축의금 봉투 차이인데요. 한국은 경조사 때 주로 흰색 봉투를 이용하잖아요. 하지만 중국은 흰색을 절대 쓰지 않고 중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뭐죠? 그렇죠. 빨간 색깔을 씁니다. 그래서 빨간색 봉투인 홍바오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필기해 두세요. 빨간 봉투를 홍바오라고 합니다. 이 홍은 붉을 홍자입니다. 그 다음에 붉을 홍에다가 이 포는 그냥 봉투란 뜻이에요. 그래서 홍바오, 홍바오, 홍바오에 담아서 줍니다. 그래서 결혼이나 명절 때, 기쁠 때. 그래서 여기 홍바오에는 요 한자가 써져 있는데 이게 한자가 요 한자가 이렇게 두 개 있는 건데요. 요거는 기쁠 희입니다. 그래서 쌍으로 기뻐라, 두 배로 기뻐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바오에 담아줍니다. 근데 왜 중국인들은 흰색 봉투를 이용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이렇게 온몸이 어떻게 되죠? 네, 피색이 없어지고 얼굴에 붉은기가 사라지면서 하얗게 질리죠. 그래서 흰색은 중국에서 굉장히 불길한 색깔이에요.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아주 불타는 혁명적이고 아주 강렬한 열정을 상징하는 빨간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서는 경조사 때 돈을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단위의 돈을 내죠. 뭐 친하면은 뭐 안 친하면은 진짜 5만 원 드리고 진짜 친한 친구는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5배수의 단위의 돈을 내는데 중국인들은 항상 짝수 단위의 돈을 냅니다. 200위안 해서 600위안 정도의 돈을 보통 내는데 이거 한국 돈으로 하면은 한 4만 원에서 한 12만 원 정도 보통 내고요. 진짜 친한 사람들끼리는 진짜 100만 원 뭐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친한 친구 가족에게는 축의금을 아끼지 않고 냅니다. 그래서 이제 몇백씩 내기도 합니다. 네. 그다음에 결혼을 대표하는 음식입니다. 자, 한국과 중국에서 결혼을 대표하는 음식은 좀 달라요. 한국에서는 국수를 먹는다라는 말이 곧 결혼식을 올린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지만 중국에서는 사탕을 먹는다라는 것이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 너 결혼 언제 해? 너 나 언제 국수 먹여줄 거야? 하는데 중국은 너 나한테 사탕 언제 먹여줄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왜 사탕이 결혼을 의미할까요? 사탕은 맛이 어떻죠? 달달하죠? 네. 그래서 달달하게 신혼생활을 하다.
결혼 생활은 달달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탕이 결혼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한국에서는 네, 국수를 먹는데 자, 여러분, 국수가 왜 결혼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국수의 면가락이 길잖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오래오래 잘 해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한국은 결혼 생활을 잘하는 것이 오래 한다는 것이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한다는 것이 생활을 잘한다는데 뭔가 결혼의 길이에 초점을 둔다면은 중국은 결혼을 약간 맛에 표현하죠. 달달함. 뭔가 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옛날에 결혼을 양적인 측면에서 보고 중국은 뭔가 질적인 측면에서 보지 않았나라는 것이 선생님의 살짝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혼식 복장입니다. 한국은 네, 아주 하얀색 웨딩드레스, 순백, 우아함, 그 다음에 고결을 상징하는 하얀색 드레스를 입는데 중국은 역시 빨간색 웨딩드레스를 입거나 혹은 붉은 색깔의 치파오를 입습니다. 아, 결혼식에 역시 붉은색을 입어줘야죠. 그래야 이 결혼하는 커플들이 오래오래 돈도 잘 벌고 행운도 있게 잘 살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재밌죠.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중국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중국은 하루 종일 결혼식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웬만해선 중국에서는 정말 진짜 찐친들만 초대를 합니다. 정말 친한 친구들만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친한 친구들, 친가 친척들이 모여서 오랫동안 결혼식을 올려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은 1시간 만에 끝났는데 중국은 진짜 낮부터 저녁까지 하는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2번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왜 2번이나 올릴까요? 네, 그 이유는 중국의 땅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신랑이 북경 사람이에요. 근데 신부는 상해 사람이에요. 북경에서 상해까지가 기차만 해도 12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무 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신랑이 사는 북경에서 한 번 하고 신부가 사는 상해에서 한 번 더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웨딩카를 한 대가 아니라 8대를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8은 중국에서 굉장히 돈과 관련된 숫자예요. 자, 팔이 중국어로 빠죠. 근데 돈을 벌다라는 말이 단어가 파자이거든요. 그래서 이 빠 발음은 달라요. 얘는 약간 윗니를 붙여서 내는 발음이고 얘는 그냥 입술로만 내는 발음인데 중국 애들은 굳이 이게 닮았다고 발음이 비슷하다고 우겨가지고 자, 팔은 돈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우기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팔을 굉장히 미친 듯이 좋아합니다. 네, 그다음 전통 의상입니다. 자, 한국은 한복을 입죠. 중국은 지파오, 지파오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자, 지파오라는 것을 입습니다. 지파오의 특징은 이렇게 옆이 트였어요. 이게 예쁘게 보이려고 다리를 뽐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활동성을 중요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옆을 트인 겁니다. 이게 치파오가 중국 이전 청나라 때의 전통 의상인데요. 청나라 때는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은 북방 만주족이 이렇게 내려와서 중국을 먹었어요. 그래서 청나라를 이렇게 다스렸거든요. 지배했거든요. 만주족은 말을 타는 민족이에요. 근데 말이 이렇게 있으면은 말을 탈 때 치마가 여기까지 다 잠겨 있으면은 다리를 쉽게 벌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벌리고 활동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옆이 치파오가 이게 옆이 트여진 것이 특징입니다. 자, 한복의 변천사를 보시면은 한복은 옛날에는 풍성했는데
점점 가면서 저고리가 짧아지고 몸에 붙게 되었어요. 네, 노출시키라고 적혀 있는데, 네, 실제로도 저고리가 굉장히 짧아서 이렇게 사람이 여자가 이렇게 팔을 들면은 가슴이 보일 정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은 선생님도 어디서 그냥 야설로 읽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가슴이 잘 이렇게 보이면은 여자들이 아이의 젖을 먹이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활용성의 용도로 이게 점점 타이트해졌다고 선생님도 어디서 듣긴 들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아니에요. 치파오도 원래는 굉장히 이렇게 펑퍼짐했는데 점점 서구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몸의 곡선을 살리는 형태로 점점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몸에 달라붙게 되고 이게 지금의 치파오, 몸에 붙는 형태의 아름다운 치파오의 모습입니다. 남자 버전도 있어요. 남자는 장파오라고 해요. 장파오. 장파오 이렇게 길다 장자예요. 길다 장자인데 이렇게 깁니다. 남자 것도 마찬가지로 옆이 트여 있고 여기 지금 안 보이지만 단추가 있어서 이걸 풀고 잠궈서 굉장히 벗고 입기 편하게 되어 있고 실용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지금은 개량된 전통 의복을 입죠. 자, 개량된 한복을 입고 그리고 개량된 이렇게 치파오를 입습니다. 되게 예쁘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은 전통 무예인데요. 한국은 태권도를 합니다. 태권도는 신체를 단련하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격투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통이 있는 태권도가 우리나라 전통 무예이고요. 중국은 태극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타이, 지,拳이라고 합니다. 타이지拳, 타이지拳이라고 합니다. 이 태극권은 한국의 태권도와 다른 게 이게 격투 목적이 아닙니다. 아니고 심신을 단련하는 목적이에요. 심신,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단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춤추듯이 이렇게 서서히 천천히 추는데 이걸 제대로 하면 되게 힘들대요. 그래서 음양의 조화를 표현하는 동작입니다. 자, 여러분, 음양이 뭘까요? 음양은 서로 대비되는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음이 여자면은 양은 남자를 말하고요. 만약에 양이 태양이면은 음은 달을 뜻해요. 양이 뭐 햇빛을 뜻하면은 음은 음지, 그늘을 뜻합니다.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것을 조화시키는, 그 조화를 시키는 동작을 표현해내는 이 무술, 춤 같은 것이 바로 태극권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중국인은 식사할 때 쇠숟가락, 쇠젓가락을 사용하나요? 네, 정답은 X. 자, 길고 두꺼운 나무 젓가락과 깊이가 있는 숟가락을 사용합니다. 2번. 자, 중국은 결혼이나 설날에 하얀색 봉투에 돈을 넣어주나요? 아니죠. 빨간색 봉투인 홍바오를 사용해서 거기에 돈을 넣어줍니다. 자, 중국 정통 옷의 이름은 뭔가요? 네, 치파오죠. 자, 그 다음 중국인은 초대받아서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다 먹는 것이 예의입니까? 정답은 X이죠. 음식을 남겨서 주인이 차려준 음식이 풍족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예의라고 했죠. 그 다음 중국에서는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국수를 먹는다라고 표현합니까? 네, X이죠. 자, 사탕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중국의 전통 무술은 뭘까요? 네, 방금 본 태극권이죠. 네. 그럼 여러분 그러면은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아마 문제풀이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고 우리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주말 잘 보내시고 등교하는 날 보겠습니다. 大家谢谢，再见，안녕.